예전에 제가 복면가왕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시경 선배님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를까 했는데 굉장히 민망하네요. 야,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노래하면 진짜 심장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 노래 못하면 조인트 때릴 것 같아. 이게 어디다 내 노래에 손을 대? 이러면서. 이거 고무줄 좀 준비해. 이쪽에서 지만이가 이 공을 쓰고. 제가 자기가 가리는 대로 이렇게 살짝 가리고. 그럼 이렇게요? 맞네. 약간 빙의한 느낌으로. 그렇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어쩌면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야, 진짜 이걸 팬들이 들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나한테 불러주는 건가? 그래도 이게 있어서 그러게. 솔직히 눈을 보고 했으면 더 못했을 거예요. 네. 힘들지. 노래, 특히 노래 잘하는 흉악범 느낌. 자, 우리 또 민호랑 진환이 특별히 모셨으니까. 주문자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메뉴에 참견하는 시간, 신의 주문 시간입니다. 주문 벌써 10년. 안녕하세요. 지난 10년간 저희 두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볼까 합니다. 어디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없어서 괜히 떨리네요. 둘이 한 여자를 동시에 좋아했나?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먼저 저 진환과 누나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SM에서 시작됐습니다. 누나야 심지어. 네, 음악, 춤, 무대까지 K-팝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SM 23기 아카데미에서요. 안녕하세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된 23기 김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가수들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된 23기 신동선이라고 해요. 서로 파트는 달랐지만 함께 협업해 무대도 완성하고 곡 작업도 함께하며 가열차게 꿈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누나는 YG에 취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카데미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그만둔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때마침 저도 YG 연습생 자리에 덜컥 합격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전 누나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 그곳에서 절친 민호도 만날 수 있었죠. 하지만 누나와 저의 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연습생, 누나는 저희를 평가하는 신입 개발팀 소속이 됐기 때문이죠. 달마다 이루어졌던 월말 평가 자리에서 모진 말들이 오가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민호는 이제 평가를 안 받아도 되겠는데 발전이 없어. 늘 똑같은데 평가를 받아서 뭐해? 진환아, 야 우리 오래 볼 수 있겠다. 그냥 앞으로도 데뷔하지 말고 그냥 연습생으로 계속 만나자. 약간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나? 더 자극 주고 막. 열심히 하라고. 모진 말을 많이. 하긴. 그런 모진 평가 속에서도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은 누나뿐이었습니다. 얘들아, 너무 평가에 연연하고 신경 쓰지 마.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후 누나와의 인연은 데뷔 후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누나가 음반을 기획하는 A&R 파트로 옮기며 예전보다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된 거죠. 특히 민호와는 위너 데뷔 앨범부터 준비 중인 앨범까지 늘 함께 밤을 지새우고 같이 식음을 전폐하며 앨범 하나하나를 완성해 갔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언제 자? 누나는 도대체 언제 자? 이거 나름 민호 씨 따라해본 거예요. 민간스. 아이고, 민호 내 새끼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두 발 뻗고 자니? 아니 쉬고 싶을 데가 없어? 아니 맨날 회사 집밖에 모르는 것 같아. 민호야, 나도 쉬고 싶지.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알아? 다 니들 덕분이야. 니네 아니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어.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A&R 팀은 앨범 작업할 때만 자주 마주친다는데 누나는 앨범 작업할 때가 아니더라도 늘 저희를 어미새처럼 묵묵히 챙겨줬죠. 진환아, 요즘 경영 프로그램 때문에 식단 관리 그렇게 한다면서 힘들지? 누나가 그래서 직접 하트 도시락 싸왔어. 무초밥에.
그냥 좀 애드립 좀 할 수 있잖아. 아니, 지금 누나가 아니라 약간 너무 아주머니 느낌. 그게 아니라 솔직히 한밭집 이모 아니에요? 식당 챙겨서. 이게 여자까지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너무 어린 사람들은 힘들어요. 누나가 그래서 직접 도시락 쌌어. 유부초밥에 두부 깨서 넣은 거야. 팬들도 너희가 굶으면서 무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좀 낫다. 좀 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살뜰히 챙겨준 누나였는데 늘 받기만 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을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누나 생일에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 표시도 하고 앞으로 우리 더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든든한 밥 한 끼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떤 메뉴를 함께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데 이렇게 사연으로서 누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누나는 감동일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야, 그럼 되게 좋아하겠다, 이 방송 보면. 그럼요. 감동일 것 보면은 놀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호감을 갖고 있던 어떤 누나가 한 달 만에 SM에서 YG로 가니까 누나를 따라 YG로 나도 YG로 가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호감은 없었어. 그냥 완전 진짜 누나로. 진짜 누나로. 진짜 누나로. 진짜 친누나 같은. 근데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네. 그때는 이제 YG에서 만날 줄 몰랐죠. 뭐 만나도 뭐 SM에서 만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YG로 가고 저도 어떻게 YG로 가게 돼가지고 그게 뭐? 거기서 다시 만난 거죠. 네. 근데 SM 아카데미가 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SM 아카데미가 그때 SM에서 이제 만든 회사 학원이에요. 나도 몰랐는데. 군대로 따지면 훈련소 같은 느낌. 그렇죠. 가대대 지점까지 만들어주는. 근데 폭발이었겠다, 진짜로. 그 안에서 만약에 내가 눈에 띄면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SM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일 많고 저도 사실 SM 밀지망이었어 사실은. 뭐야? 과거형. 밖에서 보는 SM의 느낌은 어때요? SM은 일단 멋있죠. 다들 너무 잘생겼고 춤을 너무 잘 춘다는 이미지였어요. 일단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재밌어. SM과 YG의 어떤 이런.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우민이는 어때요? SM은 YG 떠오르는 YG. 슬랙. 안 어울린다, SM이랑. 그 색깔이 있지. SM은 그치? 조금 올바라야 되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거고 YG가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네. 그런 느낌이 있지. 근데 둘이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막 보는 사람들도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는데 두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해. 서바이벌. 서바이벌. 이게 뭔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눈물 장면하고 좀 좋았어. 다음번에 더 이악 물고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최종 우승팀 위너는 A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같은 연습생이니까 굉장히 또 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팀으로 경쟁해라가 되니까 경쟁자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니네 이제 잘하면 데뷔한다. 딱 이게 또 둘 중 하나가 데뷔한다. 야. 그리고 심지어 연습실이 그냥 벽 하나 두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또 경쟁 중이기 때문에 서로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고 만나면 복대 진아 씨 만나면 웃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친했는데. 너무 친했죠 그 전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같이 노래 연습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같이 하다가 서로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게 서바이벌 할 때는 다 없어졌죠. 어쨌든 서바이벌이니 경쟁이니까 그랬었는데 데뷔하고 두 팀 다 그러고 나서는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하고 네, 집에도 놀러 가고 자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 두 분 연습생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연습 기간은? 연습생을 제가 5년 정도. 5년. 민호 씨는 많이 했네. 저는 17살 때부터니까 한 3년 했네요. 3년 계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아니 잠깐만. 왜냐면 회사를 중간에 웃겨서. 네. 시경이 형도 오디션
출신 아니죠? 아니 나는 연습생과 어떤 이런 오디션이 아니라 그냥 네. 가요제. 그러니까 가요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이잖아요. 가요제도. 그렇죠. 근데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저쪽에서 알아서 뽑아가지고 답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막 서로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가요제 있지? 인터넷 가요제인데 되게 특이한 형식이에요. 그때 윤일상, 뭐 김영석, 박근태 이런 제일 유명한 작곡가들의 곡을 10곡을 데모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노래를 불러서 AR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거지. 다 들을 수 있게. 근데 그때 부른 게 내게 오는 길이라는 노래.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1등을 뽑으면 이제 앨범을 내주는 계약을 하고 그런 거였는데 1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가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연습생을 하든지 어딜 가서 뭐 실용음악 학원도 너무 많고. 아카데미. 우리 때는 약간 그게 좀 애매했었어요. 그렇죠. 약간 진짜로 박진영 형도 김현철 형님 녹음실 따라가서 인사하고 악기 나르고 구경하고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후뚜루마뚜루 하는 거 진짜로. 야, 형도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나는 되게 그런 가요제를 잘 만난 거죠. 그 전에 좀 고생을 했는데. 옛날 얘기 재밌네요. 신동엽 씨도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책 봄에고 학교 다닐 때. 집시.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비방용이 많아서. 사실 우리도 물론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가수들은 또 아이돌들은 정말 그 앨범 하나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텝들이 함께 일을 해, 그렇지?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누나가 또 가장 측근해서 고생을 하고 우리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진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민호도 그 누나에 대한 마음이 좀 엄청나죠. 그러니까 누나가 아마 저에 대해서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이 알아. 저보다 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또 근데 그 누나한테도 받은 게 꽤 있다는데 생일 선물을 뭐 받은 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같이 일하면서 주고받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편지 같은 것도 주고받고 이렇게 특별한 날에. 근데 제가 1집 앨범을 냈을 때 이거 이만한 카메라 하드 케이스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 좋아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선물로 주나 이러고 뭐야 누나 이랬는데 열어봐 이래가지고 열었는데 모든 롤링페이퍼들과 제 연습생 때부터의 어떤 일대기 사진 같은 거나 자료들을 쫙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선물을 줬더라고요. 야, 너무 감동받아서 좋은 데 가야겠다. 진짜로. 그러면 진한 씨는요? 민호 씨는 이렇게 막 일대기를 선물 받았다면? 왜 싸움 붙여? 아니 그냥 누나가 또 뭐 너무 친하니까. 진환이도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즐거운 상상 채널 S.